웬디, 네가 내게 할 말을 방금 준 것 같아. 그녀가 안 보여서 집에 가보니 우편물과 신문이 현관에 그대로 있었대. 이웃들이 그래서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대. 정말 평소답지 않아. 2019년 6월 18일 데이브라는 남성이 911에 친구 실종을 신고합니다. 데이브는 68세의 메리 케이 울파스, 즉 KT로 알려진 친구가 약속한 대로 그날 오후에 만나러 오지 않자 걱정하게 됩니다. 데이브에 따르면 이웃들은 그녀가 어젯밤 집에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데이브가 지난 며칠 동안 친구의 이상한 부재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두 번째입니다. 경찰이 울프하르트 집에 도착해 대화하려 할 때 데이브는 KT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이스트 탈메지 애비뉴의 그녀 창고라고 말합니다. 그 사업장은 오하이오주 에크런의 레슬리 플로어 샌딩 소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와 언제 통화하셨나요? 어제 1시에 그녀를 봤어요. 네, 선생님, 그녀가 어디 간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간 곳은 자신의 창고였습니다. 데이브의 9.11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은 wolf하르트를 찾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고 데이브에게 실종 신고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그녀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마 당신이 말한 대로 그녀가 펜실베이니아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녀와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약을 복용하고 있나요? 그녀의 성이 뭐죠? 몰파르트요. 그거 어떻게 철자예요? WHLFARTA. WOHL? 알아요. 이상하고 불규칙하다는 것도요. 불규칙한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제 말은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죠. 그녀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알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성인은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실종 신고로 접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전혀 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녀는 정신질환도 없고 약도 복용하지 않아요. 그녀는 위험하지 않고 성인입니다. 그건 내가 떠나 아무와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죠. 떠나는 건 제 선택이에요. 6월 17일 KT가 창고에 간 건 그녀의 선택이었지만 그곳에서 겪은 운명은 그녀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밋 카운티 경찰과의 낙담스러운 만남에도 불구하고 데이브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레슬리 플로어 샌딩에 가서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한 직원에 따르면 데이브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6월 19일 수요일 아침까지 3번이나 그들의 사업장에 와서 KT의 행방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데이브의 끈질김 때문인지 그 직원은 6월 19일에 시설의 보안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또한 911에 전화를 걸어 울프하르트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합니다. 그는 디스패처에게 보안 영상에서 한 남자가 울프하르트 유닛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제가 전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그녀의 임대 유닛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시 카메라에 녹화해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허가나 이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경찰은 68세 골동품 상인 사건을 의심하게 되었고 서밋 카운티 경찰이 그녀의 창고에 도착합니다. 같은 날 수사를 위해 그곳에 가서 경찰이 도착하자 리처드 레슬리 플로어 샌딩 소유주를 만납니다. 그는 경찰을 창고로 데려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확인 결과 월요일 촬영된 비디오에서 당신은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크 올슨입니다. 마이크 올슨. 네? 알겠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들이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는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고 그녀도 그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후 그녀는 창고에 들어가고 그는 밴을 타고 떠났어요. 그 뒤로 그녀는 목격되지 않았어요. 레슬리는 경찰에게 F-유닛 사업가 제임스 올슨이 임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 마이클 올슨이 울파스와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믿었다. 경찰은 감시 영상에서 올슨, 그의 트럭, 그리고 실종된 KT 울파스의 2012년형 기아 세도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감시 영상에서 올슨이 기아 차량에 타는 모습이 보여 수사관들은 그가 운전 중이라 믿게 됩니다. 6월 19일 늦은 오후 경찰은 올슨을 아버지 집 근처 주택 지하실에서 발견합니다. 서밋 카운티 경찰은 울프 하르트의 죽음과 무관한 절도 혐의로 올슨을 체포합니다. 창문을 통해 일어난 일이에요. 그는 농담을 해서 도움이 됐어요. 믿기지 않아요. 좌절한 듯 불편해 보이고 올슨은 계속 움직입니다. 수사관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겁니다. 제가 해볼게요. 저기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약 40분 정도 기다린 후 수사관들이 신문실에 들어옵니다. 돌아가도 돼요. 마이크. 저는 토니 스타르바지 경사입니다. 그 배우는 잘 모르겠어요. 브라이언 프리덤 형사를 만났나요? 네, 알겠습니다. 수갑을 차고 계시니까 제가 이걸 다 챙길게요. 오, 미란다 레드신. 네. 스타박이 경사가 올슨에게 권리를 읽어주고 신문이 시작되자 수사관들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뭔가를 공식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서 멀치를 좀 가져왔어요. 로즈는 창문 너머로 항상 헤이, 마이크라고 소리쳐요. 오늘 아침엔 아버지가 헤이 마이크, 커피포트 써도 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제 커피포트를 썼어요. 오늘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고 계셨고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저기 혹시? 라고 했어요. 우리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고 밥도 함께 있었어요. 그녀는 잘 안 열리는 옷장문이 있는데 잠금 장치 없으면 그냥 해라고 했어요. 저는 그녀가 침실 문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로즈가 안에서 문을 잠갔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희가 항상 그 창문을 열어두잖아. 내가 그냥 거기로 돌아가 볼까? 라고 했죠. 네가 들어가긴 힘들 것 같아. 제발 로즈, 나 살도 뺐고 진짜 나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했어. 내가 그녀가 창문을 열 수 있게 도와줬고 아니면 문을 열 수 있게 도와줬고 거기로 돌아가서 내가 시도한 것처럼 보이게 했지. 내가 뛰어들려고 했어. 아마 이웃들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봤을 거야. 내가 먼저 뛰어들려고 했었는데 의자가 필요하겠네 싶었지. 그래서 가서 그녀의 빌어먹을 침실 문을 열었어. 잠겨 있었거든. 난 그냥 거기 살고 있었어.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내가 긴장해서 말이 많아졌어. 근데 난 그냥 그 사람들 도와주고 있었어. 침실 문 열어주고 그 사람들이 짐을 다 빼서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있었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지하실이랑 침실에서 짐을 다 빼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 알겠지?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창문으로 너한테 말한 거지? 오늘 아침 8시 30분쯤이었어. 내가 그때 거기 있었지. 이웃이 언제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멀칭하는 걸 봤나? 어느 동네인지 몰라.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 근데 야,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멀칭을 하고 있었어. 진짜야. 그리고 내가 그걸로 돈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위해 한 팩을 사다 줬어. 담배 좀 사올 수 있어? 마이크 모리스. 물론이지. 그래, 사왔어. 나는 임시보호명령 해제 후 18년 2월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지내고 있어. 경찰 보고서에서 TPO는 임시보호명령을 의미해 오하이오에서는 가정폭력, 폭행, 협박 같은 범죄로 기소되면 TPO가 보통 자동으로 발부돼 이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해. 이제 나는 문제를 안 일으켜. 가정에 대해 말하자면 네가 오늘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지. 네네네. 그게 제 면허증에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수사관들은 올센의 집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관 창고 업체로 최소 2통의 우편물이 올센 앞으로 배달돼 수사관들은 그가 그곳에 살았는지 의심했습니다. 이는 엄격히 금지된 정책에도 불구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당신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환자약에서 이것저것 꺼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여기 누구 있나요? 라는 소리가 들렸지. 그래서 나는 저게 대체 누구야? 라고 생각했어. 나는 아니오라고 하고 나왔어요. 나는 경찰 말처럼 숨지 않았어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 뭔가 정리하려 했어요. 그들이 왜 내게 거짓말하고 내가 훔치려 했다고 하나요? 내가 거기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네가 뭔가 훔치려 했다고 했는지는 몰라. 왜냐면 그들은 네가 집 안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어. 와, 그녀가 얼마나 취했는지 봤어? 그들은 매일 하루 종일 술 마셔. 여기선 매일 김차카 1리터씩 마셔. 내가 다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날 못 알아봤어. 여기서 엄마랑 잠깐 지냈고 나랑 아빠는 자주 싸워. 나는 아빠랑 완전히 같이 살진 않아. 가끔 내려가서 빨래만 해. 엄마는 곰 같아서 도망칠 필요 없어. 근데 밥은 나를 전혀 못 알아봤어. 잠깐만. 오늘이야? 아니면 어제? 어제? 아니 어제야. 알겠어. 그래. 밥은 나를 못 알아봤어. 그는 내가 존인 줄 알았어. 그래, 맞아. 경찰 바디캠 오디오에는 올슨의 아버지가 최근 며칠 사이 아들이 머리를 밀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올슨이 위장하려고 머리를 밀었는지 궁금해합니다. 3, 4일 전쯤 장난으로 다이애나 해병대에 온 사촌을 위해 웃긴 걸 해보고 싶었고 머리를 밀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몇 번 해봤지만 지프처럼 제대로는 아니었어요. 기분 좋고 마음에 들어요. 형사들은 올슨에게 밥과 로즈가 구금됐으며 왜 그 집에 있었는지 진술하라고 합니다. 올슨은 그들이 자신이 거기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고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미 경찰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은 밖에서 밥과 로즈에게 진술을 받으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밥과 로즈가 여기 있을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들은 여기 없습니다. 아, 저 아래군요. 거기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들이 말하길 분명히 알다시피 알겠어요. 이 세상 싫어요. 도둑으로서. 저는 아니에요.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랬듯이 그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자주 들렀죠. 거기서 정기적으로 살 때면 그 모퉁이를 돌다가 거의 밥을 칠 뻔했어요. 밥은 술에 취해 자갈밭에 엎어지곤 했고 저는 그를 일으켜 안으로 데려갔어요. 알겠습니다. 상황 정리 후 잠시 쉬었다가 그분들과 빨리 얘기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조사관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그들은 이제 그날 아침 사건 이야기를 더는 하지 않고 6월 17일 KT 울파르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미란다 권리 읽어드렸는데 이해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권리를 기억하시고 이제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브래디 형사에게 코번트리에서 멀칭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저희는 에크런 최고의 멀치 가게에 갔어요. 거기서 멀치를 샀죠. 그게 누구였더라? 칠드런 로드에 있는 사람이요. 알겠습니다. 정말요? 그래, 오늘 너희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 아버지를 만났다고요. 그래. 오늘 아버지랑 통화했어. 응, 몇 번 했어. 그리고 기름 떨어졌어? 응, 요즘 돈이 없어서 자주 기름이 떨어져. 그래, 알았어. 너희 일 얘기해 본 적 있어? 아빠 얘기 말이지. 아까 전화해서 그림 가지러 오라고 하고 총도 마무리하라고 하셨어. 그게 전부였어. 아빠가 우리랑 얘기하자고 했어. 우리 그 에크런 집 말이야? 아니, 전혀 아니야. 그 사람이 너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던 것 같아. 전화는 받았지만 내가 그런 건 아니야. 나는 공구를 준 뒤 그 사람과 얘기하지 않았어. 마시멜로 굽느라 바빴고 거기가 그 사람이 살던 곳이야. 그게 아버지의 날 선물 비슷했지. 네가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었잖아, 맞지? 오늘 밤에 골프리그 준비 때문에 가려던 거였어. 네가 아버지 만난다던 건 아니었어? 아니. 창고에서. 아니. 그게 그가 우리에게 말한 거야. 아니. 그래서 그가 너한테 전화했던 거구나. 아니야. 올슨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수사관들은 믿지 않는다. 네가 기름이 떨어진 후에 그가 너를 만났니? 응, 사실 그가 나한테 기름을 좀 줬어. 맞아. 근데 내 말은 그는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가 너한테도 기름을 줬니? 그가 내게 $10를 줬고 나는 캐롤과 캐롤라이나 마켓 근처에 있었어. 거기서 기름을 사려 했고 그는 곧 떠났어. 내 아버지가 그랬어. 그래, 그가 날 거기에 들어갔어. 이 모든 걸 다 말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1살, 12살 아니면 1살쯤이었던 것 같아. 1살이나 2살은 아니었어. 1살이나 12살, 아까 말했듯이 1살, 12살, 1살 그래. 난 시간 개념이 잘 없어. 요즘 너무 바빴거든. 그래, 무슨 일들이 있었는데? 엄마,
새아빠와 요거트 가게에서 일하며 아빠 일도 도와 생계 유지하려 했어. 요즘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아. 우린 자주 부딪혀. 같이 일하고 같이 살고 그랬으니까. 한동안 말이야. 상황이 아주 좋아 보이진 않아. 그래서 네가 노스힐에 있는 창고 말이야. 그건 네 아버지가 아니야. 그 창고엔 내 할아버지만 접근할 수 있어. 나랑 아버지 또 다른 사람이 있나? 아니 근데 최근에 거기서 도둑질 있었던 거 알아? 한 남자가 모든 창고에 들어가 은색 티만 훔쳤대. 그 이름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랑 아버지만 그 열쇠를 가졌어. 그래서 그게 그거 마지막으로 언제 했어? 오늘 아침이나 어제 아침에 거기 올라갔었어. 정확히 어느 날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 모욕을 당해서 나간 거야? 아니, 준비하고 있었어. 벽돌집에 사는 옆집 아주머니가 나한테 큰 스테러를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셨어. 그걸 스프레이로 칠해서 페이스북 셀 같은 데에 팔려고 했어. 그 창고 구역 알고 있어? 거기 온갖 종류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 알아? 그래. 도난 사건들 때문에 그렇지. 올셈 모르게 경찰은 그를 KT 울파르트의 마지막 위치와 연결하는 감시 영상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가끔 거기서 잔다고. 내가 거기서 잔 건 그걸 하느라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그 방 바닥이라면 몇 주 전만 해도 걸을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치우고 다시 쓰려고 노력했지. 맞아. 어느 날 밤 너무 피곤해서 그냥 거기서 잠들었어. 그래서 사실 우리 네 아버지를 만났어. 그 창고에서 네 아버지를 만났고 우리 둘 다 그분 옆에 서 있었어. 그분이 너한테 전화하려던 때.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 네가 누군가에게 태워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너를 창고까지 데려다 주고 있다고 했어. 그게 우리 아빠가 말한 거야. 그래. 어떤 차를 운전하세요? 오렌지색 다찌 다코타. 다른 차도 있나요? 아니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차를 운전한 적 있나요? 아니요. 트럭이 캐롤이나 이스트마켓에 있었다는 말이군요. 그래, 맞아. 나는 주유소까지 태워달란 말도 안 했고 창고에 간다고 한 적도 없어. 그게 그 사람이 한 말이야. 그게 그 사람이 한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너한테 문자까지 보냈잖아. 나는 한동안 휴대폰 안 받고 상황을 잘 대처했어. 이게 지금 거의 3-4시간째야. 그래, 맞아. 근데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야. 81분째. 야, 이웃 돕기 위해 창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언제였지? 마지막으로 창고에 갔던 게 언제였죠? 아까 말했듯이 어제, 오늘 아침, 어제 아침 무슨 요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월요일에도 거기 갔었나요? 리처드 레슬리와 보관시설의 영상에 따르면 올슨은 월요일에 거기에 있었고 몇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녀가 그의 유닛에서 나오는 걸 확실히 봤다는 거죠. 한 번은 그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4-5번쯤 왕복했어요. 제가 눈여겨본 것은 그 4개의 의자와 다른 몇 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일부를 다시 들여놓았고 그 후로는 그녀를 더 이상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가 나머지를 다시 들여놨어요. 지난주 내내 간헐적으로 거기에 올라갔어요. 정확히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일에 그걸 느꼈어요. 월요일에도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맞았나? 거기 올라갔을 때 누구랑 같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리처드 레슬리, 그곳의 주인인 사람이 가끔씩 돌아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곤 해요. 창고를 쓰는 다른 사람을 본 적이나 얘기해 본 적 있나요? 네. 제 오른쪽에 몇몇 나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들이죠. 아니면 그분 아들이 블랙키스라는 그룹이에요. 네. 그리고 가끔은 우리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도 보는데 그분들은 포터들이에요. 별의별 일들을 다 하죠. 세상에. 정말 한계까지 가요. 우리 가게가 그런 줄 알았어요. 엉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이콥 레슬리처. 알죠?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때가 언제죠? 잘 모르겠어요. 3일, 4일 전쯤이었나? 아니면 5일 전이었나?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다 섞여버렸어요. 수사관들은 올슨에게 울파르트 실종 전단지를 보여주며 최근 목격 여부를 묻습니다. 그녀가 좀 더 그런가요? 그래. 저건 데이브와 캐슬린. 캐슬린이야. 케이티. 같은 이름 맞지?
그런 것 같아. 그녀가 누구야? 그녀는 위에 있는 창고에 있어. 남편 데이브와 함께 있는 줄 알았어. 전에 그를 만난 적 있어. 어느 창고야? 어떤 호수인지 전혀 몰라. 내 옆에 내 맞은편에. 맞은편 가운데 건물에. 계속해. 그래.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게 언제였어요? wolfarty 사진을 보여주자 올소는 불안해하며 몸을 뒤척이고 수사관들은 압박을 이어갑니다. 아마 주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게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월요일은 어땠죠? 월요일에는 거기 안 갔던 것 같아요. 진짜로요? 월요일에는 거기 안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아시잖아요. 그런 날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영상을 봤어요. 아니, 네가 그 영상을 봤잖아. 너 그녀랑 얘기 좀 했어. 아니, 맞다. 사실 그녀가 내 문을 두드리려고 했었어. 어느 날 밤에 그녀가 그랬어. 내가 위에서 자고 있었는데 잠들었거나 뭐 그랬지. 그녀가 선풍기를 줬어. 내가 덥거나 그랬을 때 쓰라고. 그래서 전에 그녀랑 얘기해 본 적 있어. 우리한테만 말한 줄 알았는데 둘 다 그녀랑 사귄 거야? 아니, 야, 아니야. 그녀 좀 봐. 아니야. 그리고 신은 쓸모없는 걸 만들지 않지만 그래도 아니야. 나 그녀랑 사귄 적 없어. 농담하는 거야? 그래. 그리고 내 말 믿어. 지난 연애 이후로는 어떤 여자도 찾지 않아. 나 그녀와 어떤 성적인 관계도 가진 적 없어. 아니, 절대 아니야. 내가 왜 이걸 묻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 월요일에 네가 그녀와 얘기한 영상이 있어. 내가 말했듯이 내 하루는 그랬어. 내 창고 두 곳 모두 열려 있었고 네가 오가고 있었지. 그리고 두 창고 모두. 나는 그게 네가 그녀의 창고에 있었던 건지 내가 그녀의 창고에 있었던 건지 헷갈렸어. 아니, 나는 바로 문 밖에 있었어. 내 말은 내가 거기 들어가서 몇 가지 물건을 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녀도 바로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맞아. 알겠어요. 당신은 그녀의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월요일엔 창고에 안 들어갔어요. 토니, 제 말은 저는 거기서 얘기 중이었는데 그녀가 제 물건을 치웠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샷백인가요? 그리고 그냥 날짜 순서에 약해서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실제로 거기까지 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 바로 앞까지는 갔을지 몰라도 맨 뒤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까지 가본 적 없어요. 거긴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그쪽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녀가 창고에 들어간 적 없나요? 그녀가 저를 데려왔어요. 그녀가 먼지 털이기로 먼지를 털었고 그리고 저는 그녀가 그걸 보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봐봐. 그래서 그녀의 DNA가 당신의 창고에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올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창고에서 울파르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연루 숨김 시도는 모두 헛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그녀의 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은 자동응답기에 메시지가 남겨졌어요. KT가 언니에게 자신에게 짐 올슨이라는 자벽부가 있다고 말한 거죠. 맞아요. 그녀의 언니요. 그래, 내가 그녀 위에 출근길에 잠깐 들르려 했었어. 그런데 그 대화 기억나? 그래. 그게 언제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듯이 월요일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수요일이었어. 가끔은 내가 이렇게 말하곤 해. 그래. 7분 정도였고 바로 그 장소였어. 7분 전쯤이거나 일주일 전쯤 같기도 해. 4시간 감각이 가끔 이래. 월요일이나 최근 며칠 내에 그녀를 본 거야. 최근 며칠 사이에? 그래, 맞아. 며칠 동안 그녀가 실종돼서 우리가 계속 찾고 있었거든.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간다고 했나요? 모르겠어요. 그녀가 어디 간다고 안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상이 하나 있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당신이 그녀의 벤을 옮기는 모습이 나와요. 아니요. 저는 그녀의 벤을 옮기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요. 제 말은 영상은 숨기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해요.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에서 피를 봤나요? 뭐요? 그녀에게서 피가 나왔다고요? 그녀의 방에서 피를 발견했군요. 혹시 다친 데가 있나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해서 항상 상처가 있어요. 늘 그렇죠. 이 엉덩이 피가 당신 건가요? 네. 이게 제 거예요. 저는 자주 뜯는 버릇이 있어서 가끔 코를 다시 긁기도 해요. 우리가 그녀의 방에서 발견한 피. 그게 제 피일까요? 아니요. 제 피일 리 없어요. 거기서 다친 적 없거든요.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짐작했죠.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은 실수하잖아요.
뭔가를 저지르고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걱정하게 돼요. 우연히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들은 겁을 먹죠. 그들은 그걸 숨기려고 해요. 설명하려고 하지 않죠. 자, 이제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시간이에요. 월요일이었지만 그들은 수잔 선데이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설명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 방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양의 혈흔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리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은요? 머리카락을 그렇게 기른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어요. 진짜로 이틀 3일 정도요. 네가 아까는 한 3, 4일 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3, 4일, 2, 3일 내가 말했지. 내 시간 감각이 왜 이렇게 엉망인지 모르겠어. 내 보관함에서 많은 피를 발견했어. 피가 아주 많았어. 우리는 발견했어. 피가 많이 묻은 막대기와 도구들을 발견했어. 말도 안 돼. 올센은 한동안 볼파르트 살인에 자신의 연루를 부인했고 심지어 자신의 창고에 있던 피에 대해 팀이라는 남자에게 책임을 돌리려고도 했어.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올센을 몰아붙일 증거를 충분히 모았어. 오늘 아버지 지하실에서 그녀의 열쇠가 발견됐어. 아니, 그건 네가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너한테 안 통해. KT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알아? 무슨 일인지 알아? 그래, 걔는 정말 멍청해. 그냥 내 말은 너 이걸 숨기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나 진짜 폭발했어. 뭔가가 나를 덮쳤어. 왜 네가 내 전 여자친구가 됐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내 인생의 내리막길이었어. 그녀가 내게 총을 들이대고 싶어 하는 건 아니야. 그녀의 독성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 때문에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드디어 수사관들은 기다리던 어두운 고백의 시작을 듣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확 돌아버렸고 KT가 제 다음 프로그램 얘기를 했지만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제 생각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아시잖아요. 그냥 제가 말하게 하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네 이야기야. 네가 네 이야기를 할 기회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 뭐 나는 그냥 너는 냉혈한 살인마냐? 전혀 아니야. 나는 저쪽에 가서 그녀 머리를 쳤어. 그래, 다 했어. 나랑 뭘로 쳤어? 금속 파이프 같은 걸로? 지팡이로. 거기 안에 뭔가 실제로는 나무였던 조각. 아직 그걸 볼 필요는 없고 그 조각에 벽난로 막대기였어요. 어디 쳤나요? 뒷길에서요. 다른 데도요? 했나요? 그녀가 당신을 봤나요? 당신은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나요? 몇 번이나 그녀를 때렸는지 기억합니까? 아마 한두 번, 3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냥 도망치려고 했어요. 올슨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울프워스의 가족과 친구들은 올슨의 집에서 발견된 시신이 그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시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죠? 검시관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자면 시신이 있고 몇 가지 물건으로 덮여 있습니다. 검시관이 도착해 조사하기 전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알게 되면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을 여기 앉혀놓고 기다리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지금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저희가 그를 소닉 카운티에서 확보해 현재 구금 중입니다. 그가 구금되어 있었나요? 네, 완전히 다른 혐의로요. 그래서 그는 지난 1시간 정도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실에서 수사관들은 올슨이 더 많은 정보를 밝히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녀를 봤고 그걸 잡았고 그냥 그녀를 덮쳤어요. 그녀가 자기 집에서 그걸 받았나요? 증거를 없애볼게.
그런데 내가 안 한 게 뭔지 보자. 배는 어디에 있어? 경찰은 6월 20일 에크런 휘티어 스트리트 주택 앞에서 KT 울파스에 실종된 기아 세도나를 발견합니다. 벤이 주차된 주택과 올슨, 울파스는 알려진 연관이 없습니다. 증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올슨은 68, 새 여성 울파스 살해를 후회합니다. 올슨은 잡힌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왜 이성을 잃었는지 정당화하려 합니다. 정말 어리석었어요. 절대 그러지 말았어야 해요. 평생 후회하겠지만 순간적이었어요.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순수함까지 짓밟히며 학대당했어요. 당신은 상상 못할 거예요. 저는 35살까지 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왜 그런지는 저희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녀의 옷이 왜 찢어졌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소단이요? 제 말은 그냥 당신뿐이었잖아요. 성적으로 그녀를 공격하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저는 그녀를 성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올슨은 그들이 다루고 있는 끔찍한 주제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평범합니다. 그는 말하면서 형사들에게 미소를 짓고 그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슨은 신문 중에 아마도 침착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길 원할 것입니다. 그래야 경찰이 그를 믿을 테니까요. 그의 미소는 자신과 형사들 사이의 대립을 지나치게 보상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친근한 태도를 가장하는 것은 때때로 용의자들이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So then what'd you do with the body? You haven't found the body yet? 그래, 창고에 바로 있어. 난 그녀를 토막내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알다시피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했던 거야. 다시 돌아가려고 했나요?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했냐고. 지난 며칠 동안 다시 돌아가서 그녀를 데려오려고 했나요? 이사할 사람을 구하려고 했나요? 아니요, 제 말은 당신도 영상 봤고 그가 그녀를 옮겼잖아요. 그럼 그녀의 휴대전화는 어떻게 됐나요? 그건 제 생각엔 차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물건을 전당포에 맡겼는지 확신이 없어요. 저는 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아니에요. 그녀의 휴대폰은 어차피 안드로이드였어요. 게다가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전당포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웨스트 버지니아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22, 23살쯤이라 이유는 알아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올슨은 지루해하며 형사들에게 이제 뭘 할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앉아서 저는 이야기에서 빠졌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판사에게 요청하거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판사에게 자비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한 일을 못해서 죽고 싶지 않아요. 평생 착하게 살았고 잠시 참지 못했을 뿐이에요. 다른 무언가를 한 게 있나요? 아니요, 좋은 거예요. 제 말은 저도 많은 일을 겪고 있어요. 저는 그녀를 성적으로 괴롭히지 않았고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고 오 맙소사. 그날 하루 종일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죽음의 냄새요. 이런 기분을 느낄 거라고는 평생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기독교 학교에 다녔어요. CBC예요. 저는 이웃과 동료를 사랑하며 자신 외 모두를 위해 노력합니다. 대마초 외에 다른 것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저는 코카인을 써봤고 헤로인은 안 해봤으며 메스암페타민도 시도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헤로인도 해본 적 없고 LSD도 해본 적 없어요. 버섯도 해본 적 없어요. ICC는 시도한 적이 있어요. 요즘 뭐 했어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 말은 최근에 뭔가가 당신을 갑자기 반응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제 말은 저는 저는 부딪히곤 했어요. 가끔씩 부딪히곤 했어요. 가끔 부딪혔지만 메스암페타민 문제 해결엔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스피드를 할 경우. 알잖아요. 하지만 그게 저를 화난 사람으로 만들진 않아요. 저는 좀 이상해요. 마치 반대의 효과가 나는 약물 사용자 같아요. 예를 들어 대마초는 원래 기운을 가라앉히는 약물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에너지를 줘요. 2006년에는 코카인도 했었어요. 저는 한 번 할 때마다 코카인을 했어요. 항상 저한테 그런 식이었죠. 알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상하게도 메스암페타민조차 저를 조금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약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것처럼 저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분노를 일으키는 방식이라든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요. 형사들은 올슨이 아버지 집 방 소파에서 불법 약물 봉지를 발견한 뒤 그의 약물 사용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올슨은 메스암페타민이 오히려 진정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효과는 사용자가 느끼는 불안, 편집증, 혼란, 과도한 에너지와는 반대입니다. 올슨이 언급한 메스암페타민과 코카인은 공격성을 유발하며 메스암페타민 장기 사용 시 정신병이 생길 수 있다고 연구는 말합니다. 1997년 연구에 따르면 메스암페타민에 의한 정신병은 극심한 편집증과 분노가 특징입니다. 그것은 사용자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고 메스암페타민에 취하지 않아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연구에 따르면 메스암페타민 사용자의 폭력성은 복용량에 비례합니다. 즉, 사용량이 많을수록 극단적 폭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용량 관련 폭력은 정신병 증상이 없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전화로 두 주 정도 제 가위 안에 있을 거예요. 어젯밤 한 번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입니다. 너무 흥분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친구야. 그냥 분노만 있었어. 그래, 사실 그것도 아니었어. 오히려 그 속도가 내가 일에 더 집중하게 해줬어. 그리고 나서 내가 알다시피 잠깐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어. 습관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었지만 피곤했거든. 나 완전히 무너졌어. 혹시 더 알고 싶은 게 있었나요? 다른 질문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는데 딱히 생각나는 건 없고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도 고백할 게 있는데 안 그러셨어요? 올슨은 수사관들이 오기 전처럼 다시 피부를 뜯기 시작합니다. 그는 손을 바지 안에 넣기도 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남들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메스암페타민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실행 기능이 손상돼 충동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메스암페타민은 피부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환각인 포미케이션을 일으켜 사람들이 피부를 뜯거나 긁게 만듭니다. 전반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은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올슨은 메스암페타민 상습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2주에 최소 2번 사용했다고 형사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방에서 찾은 가방은 약물 사용 계획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제임스는 아들의 약물 사용이 케이티 울파르트 살인의 원인이라 비난합니다. 마이클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마약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제임스는 피해자 가족이 언젠가 아들을 용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슨은 마약을 한 건 자신의 선택이며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올슨은 법정에서 피해자 지지자들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제가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라고 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케이티 울파르트의 가족과 친구들도 피해 진술문을 읽고 발언했습니다. 그들은 울파르트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을 나누었고 그녀의 선한 성품,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헌신했던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는 올슨에게 직접 말을 걸며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올슨은 가중살인, 강간, 시신훼손, 차량 절도,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올슨을 오하이오 주 폭력 범죄자로 규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